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관영 지사와 각계 각직 인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농생명산업, 2차 전지 등 특례 사업으로 지역 발전의 기폭제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북특별법의 333개 특례 조항에 따라 독자적인 자치권이 확대됩니다. 또 각종 특례 사업 추진과 산업 구조 혁신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에 힘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산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명의 예비 후보들은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토론회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익산에서도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토론회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관영 지사 등 2천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농생명산업, 고령친화 등 전북의 특징을 살려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1896년부터 불려온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관영 지사 등 도내외 각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힘찬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와 강원에 이어 우리나라 세 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인 만큼 농도인 전북의 특수성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징이 반영된 전북특별법을 시행해 농생명 바이오 산업과 전통문화자산, 청정한 생태계 등 전북의 장점을 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농생면 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 친화 산업, 미래 첨단 산업, 민생 특화 산업이라는 5대 핵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128년 동안 불렸던 전라북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게 됐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으로 대한민국 지역 발전을 주도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날 전북에 다양한 특화 산업을 일으켜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북이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가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강제 퇴장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했는데 경호원들이 자신을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통상적인 인사였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거북했느냐며 대통령실에 엄중히 항의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보도한 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북은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를 근거로 독자적인 자치권이 확대됩니다. 또 각종 특례 사업 추진과 산업구조 혁신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무엇이 크게 달라지는지 계속해서 최정우 기자입니다. 도로교통 표지판에 표기된 전북특별자치도. 이처럼 각종 표지판과 도청 등 도내 행정기관 명칭 등은 모두 바뀌었습니다. 행정 시스템도 전환돼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민원 서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이 새겨졌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변화가 시작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31개 조문과 333개의 정책 특례를 담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지방재정 확보와 인구정책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북이 공식적으로 법적 지위와 자율 권한을 얻어 독자 권역으로 새 출발을 한 겁니다. 실제로 도지사는 특례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 정부와 관련된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읍면동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분할 합병까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청과 노동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일부 사무도 넘겨받아 특별자치도가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전북특별법에는 산업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과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보면 농생명 바이오 특구 지정을 비롯해 K-팝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사립대학 정원 조정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예산 확보 근거까지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북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내 국가산업단지를 고령 친화 산업 복합단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특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북연구원은 2040년까지 전북에 인구 18만 명이 유입되고 지역 내 총생산 81조 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자적인 자치권 확대와 산업구조 혁신 등 새로운 지방시대를 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철저한 계획 수립 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오늘 김관영 지사의 첫 결재는 다 함께 민생 도정 운영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정책기획관이 올리는 서류를 결재하면서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정 운영 계획은 경제 살리기를 골자로 한 민생회의 개최와 경제특별대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4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해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늘 오전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91년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이름을 변경한 지 33년 만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특별법에 포함된 자율학교 운영과 농어촌 유학 등 교육특례 4개 조항을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존에 사용하던 전라북도 기록물을 보존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에 사용한 전라북도 표지석과 공인, 깃발 등 10건과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자료별로 보관하고 추후 전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민간 기록물 관련 수집 공모전과 전시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이 올해 정규직 182명과 청년 인턴 24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도내에 본사를 둔 각 공공기관 채용 발표에 따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공단 11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70명,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각각 2명 등 모두 182명을 채용합니다. 체험형 인턴은 국민연금공단 200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2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2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8명 등 모두 24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후속 사업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군산시, 2차전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전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TF팀과 특별위원회 신설, 기업협의체 발족, 전문가 토론회 등을 추진합니다. 또 시의회는 기업, 학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특화단지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오늘 2024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지역 소멸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2차전지 생태계 구축을 통한 키움 으뜸 가족 행복도시 조성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 청년 일자리 등 특화 정책을 발굴해 청년 인구의 유실을 막고 시민 밀착형 사업의 진행 상황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시는 올해 112개 신규 사업이 추가된 65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35개 노후 공용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올해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투입,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선정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에서 가능하며 군산시청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복잡한 민원 처리를 돕는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합니다. 민원 후견인은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을 대상으로 6급 중견 공무원을 배정해 민원 처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1회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면 배정된 공무원이 상담과 절차 안내, 서류 보완 등을 대신 수행합니다. 민원인은 처리 진행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와 세울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산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명의 예비 후보들은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익산에서도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토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사실상 당선이 될 수 있는 민주당 경선. 유권자는 후보 얼굴 목소리 한번 못 듣고 전화 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신영대, 김우겸 최입의 예비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3자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입의 예비 후보는 지난달 신영대, 김우겸 예비 후보들에게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군산 총선은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과도 같지만 토론회는 본선에 치우쳐 있다며 시민과 당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분야나 또 뭐 그 외 비경제 분야 이렇게 나눠서 또 2번 정도 하든지 아니면 뭐 더 자세하게 원한다면은 더 많은 횟수를 늘리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선 전에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사에서 좀 그런 토론회 주최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영대 예비 후보는 지난 15일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3명의 후보가 동의하고 언론사가 참여하면 토론회에 응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거고 또 뭐 셋 중에 뭐 3명 중에 2명 뭐 이렇게 될 수 뭐 3자가 다 동의를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언론사도 좀 여러 언론사가 참여해서 군산 시민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뭐 참여한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김우겸 예비 후보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입의 예비 후보의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고 흔쾌히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입의 의원 제안한 토론 뭐 저야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군산의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시민의 알 권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익산에서도 제대로 검증하자며 민주당 경선 토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희성 익산을 예비후보는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게 경선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TV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앞서 이춘석 익산갑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3회 이상의 TV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구조입니다. 시민들은 민주당 예비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품성 등을 TV 토론을 통해 직시하게 될 것이고,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유권자 여론조사로 진행돼 권리당원 모집이 많은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 이러다 보니 당원 지지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경선 토론회가 수면 위로 오른 군산. 토론회 참여 긍정 입장이 단지 정치적 표현에 불과할지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현역 교체나 전략 공천 여부가 이달 말쯤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후보 접수를 마무리하고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후보 적합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선거구 실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현역 교체와 전략 공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후보 면접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하며 후보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지역 발표는 다음 달 5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민주당 공천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선거구 획정 결과와 관계없이 현 선거구를 유지하는 군산과 익산갑 선거구 후보를 먼저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은 군산과 익산갑을 선거구 등 3곳을 제외하고 7곳이 재획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공천 배제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발의 건수가 7번째로 저조하다며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본회의 결석률이 4번째로 높다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경실련은 발의 건수와 결석률, 사회적 무리, 부동산 과다 매입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현역 의원 자질 검증을 했습니다. 고상진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실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품위 유지비 2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27,430명입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평생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이 미뤄졌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항소심 판결은 연기됐습니다. 검찰은 이규재 전북대 교수의 자백으로 1심에서의 위증이 드러났다며 추가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산의 한 세탁 전문업체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해 방화가 아닌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31분쯤 군산 미룡동의 한 세탁 전문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직후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토대로 태국 국적의 50대 A씨를 잡아 조사했지만 감식 결과 멀티탭 합선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불법 체류자 신분이 확인돼 절차에 맞게 신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군산 비흥항 해상에서 어선이 침수돼 해경이 선원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1분쯤
비응항 남방파제 인근에서 항해하던 4.81톤급 어선 기관실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급파해 승선원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해수 유입을 막아주는 마개가 파도 충격으로 부서져 어선이 침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주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평화동 3가 일대 2만 111제곱미터 규모로 시는 곧 행정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올해 안에 단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주교도소는 1972년 지어져 시설이 낡은 데다 인접지역 도시화의 걸림돌이 돼 2015년 3월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제자를 성추행하고 민간 최면학술단체를 운영하며 무허가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유명 프로파일러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18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장에 적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여러 언론에 출연해 어려운 사건을 풀어내는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인물로 이번 사건은 피해 회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씨의 범행을 알리면서 불거졌습니다. 휴대전화 매장 앞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째로 훔쳐간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가게 밖에 놓인 무인 택배함을 통째로 트럭에 실어 훔쳐간 남성을 추적해 18일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현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택배함을 폐기하려는 철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난당한 택배함은 높이 120cm, 무게 23kg 상당의 철제 재질의 보관함으로 택배 분실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시스템 전환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를 기해 행정시스템 전환이 마무리돼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증명서 발급 업무가 정상화됐습니다. 오늘부터 발급받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 각종 민원 서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명칭이 새겨집니다. 도내 계란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주 도내 계란 가격은 평균 6,573원으로 전국 평균 6,312원보다 4% 상승했습니다. 계란값 상승 요인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수도권 진학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확대합니다. 장학재단은 기존 서울 홍제 행복기숙사 한 곳에서 동대문 행복기숙사와 개봉동 청년주택 2곳을 추가합니다. 올해 1학기 선발 인원은 24명으로 기숙사비 월 14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입사생 12명을 우선 모집하며 추가 모집 일정은 익산사랑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인구 통계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공표됩니다. 통계청은 생활인구 통계를 전국 인구 감소 지역에 적용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체류와 소비 특성 등까지 통계화됩니다. 한편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합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의 한 시골 마을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아 지역 노인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익산 하멸초등학교 학생회와 담당 교사가 익산시 북부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직접 준비한 물품을 기탁한 건데요. 이들은 과일과 온열기구, 건강음료, 김치와 핫팩 등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복지관에 전달했고 기탁된 물품은 형편이 어려운 지역 독거노인 1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동읍함투테이블 임직원이 나온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화재 피해 가구를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나온일동에 거주 중인 직원 가족의 안타까운 주택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사 내 직원 가족 돕기 후원 챌린지를 진행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했는데요.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 화재 피해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2도에서 1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